근데 사고력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고력을 발달시키는 방식으로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고력이 늘까요? 상식적으로? 안 늘죠. 문제를 계속 풀어도 풀면 풀수록 점수가 떨어지는데 그게 수학만 그런 게 아니라 영어도 그래요. 핵심은 문해력하고 집중력이라는 거예요. 문해력하고 집중력. 집중력이 진짜 중요해요. 근데 문해력이 높은 친구들은 대개 집중력이 높아요. 왜냐면 문해력이 높으려면 집중력이 높아야 되거든요. 책을 앉아서 붙들고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 문해력이 수학하고 매우 상관이 있는데 통계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요. 일본에서 10분 아침 독서 운동 요걸 했는데 다른 점수보다 수학 점수 상승폭이 되게 높더라. 통계적으로 입증이 됐고, 간접적인 효과는 뭐냐면, 간접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직접적인 효과인데, 그러니까 문해력 성적이 높으면 다른 모든 과목 성적이 다 높거든요. 아까 보셨지만 수학을 제외한 모든 성적이 다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만 해도 할 수가 있어요. 수학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 고등학교 올라간 친구들은 지금 뭘 해야 되냐면 국어 공부를 해야 돼요. 사과탐 공부를 해야 되고, 영어 공부할 시간 없고 수학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은 수학만 해도 되는 거예요. 영어는 사실 여기서 강독하는 게 전부고, 여기서도 수학 시간이 한 7, 80%고, 집에 가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수학을 하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유리하죠. 그리고 핵심은 어떻게 푸는지를 외우는 게 아니고요. 생각해서 푸는 거예요. 생각해서. 그러니까 생각의 힘, 뭐 사고력. 근데 사고력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고력을 발달시키는 방식으로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사고력을 발달시키려면 앉아서 사고를 해야 돼요. 사고를.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사고를 해야 되는데, 학원에서 문제 얼만큼, 숙제를 얼만큼 내주냐면 하루에 6장, 7장씩 내줘요. 수백 문제씩 풀어야 돼요. 200문제씩. 그러면 애들이 문제 하나당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겠어요? 최대 5분이에요. 어떤 선생님은 30초라 그래요. 30초. 30초 안에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고력이 늘까요? 상식적으로? 안 늘죠. 저희는 1시간 동안 한 문제 푸는 경우도 있어요. 1시간 동안. 그러니까 풀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빨라져라 하지 않아도 빨라져요. 왜냐하면 사고력이 점점점 발달하니까. 그러려면 근데 집중력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문해력 높은 친구들이 일단은 개념 이해하는 능력도 좋지만 집중력이 높아서 붙들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하게 되는 거고요. 선생님이 이제 가르쳐 주는 거는 별로 도움 안 돼요. 내가 붙들고 있어야지.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정순재 쌤이 되게 많이 얘기하는 게, 애들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수학 선생님이 있으면 자기는 은퇴하겠대요. 그런 선생님은 없다는 거죠. 자기가 올리는 거. 우리가 선생님들이 좀 도와줄 수는 있지만 결국 본인이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해주는 역할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 그리고 재밌어. 이렇게 해도 할 수 있고 재밌어. 이거 알려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별 쇼를 다 하잖아요. 일타 강사들 보면 되게 웃기거든요. 인간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들한테 동기부여 해주고, 매력을 알게 해주고, 재밌다고 얘기해주고, 방향을 설정해주는 게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것 같아요. 요거 잠깐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순재 쌤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5번까지 시도해보래. 5번. 15분, 20분씩 5번까지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답지를 봐라. 그러니까 제가 아는 친구 중에서 이제 한성과학고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너네는 어떻게 해? 수학 문제? 답지를 보나? 이러면, 답지를 누가 봐요? 왜 이래? 답지 보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는 답지 다 안 보나 봐요. 그 정도 되는, 클래스 되는 친구들은 답지는 안 보는 거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학은 답지 보면 끝이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수학 문제를 풀릴 때, 이제 중등 수학, 교과 수학도 하지만, 이 문제 풀 수 있겠어라는 수학 퍼즐을 하거든요. 수학, 이제 수수께끼 같은 책이에요. 그거는 훨씬 어려워서, 저희가 어떤 문제를 한 달 동안 붙들고 있었어요. 한 달. 그렇게 해서 겨우 풀리는데, 중등 수학 문제는요, 아무리 어려워도 2시간 안에 풀려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러니까 여기서 못하고 집에 가면 집에 가서 풀고 오더라고요. 대부분은. 집에 가서 못 풀고 왔을 때 여기서 풀면 또 다시 풀려요. 그러니까 교과 수학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루 이상 넘어가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수학이라는 거는 막 몇백 년씩 풀기도 하거든요. 몇백 년 동안 풀어요. 그게 수학인데, 지금 하고 있는 수학은 유전자를 얘기하면 안 되는 굉장히 난이도가, 물론 복잡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알아야 되죠. 그렇지만 인간이 할 수 없는 정도, 그게 아니고 IQ 85에서 110 사이에 있는 정규분포 곡선 80%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만 하면 풀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거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애들 풀려보면 그래요. 다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푸는 것이 물론 나중에 많이 풀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한 문제, 두 문제를 제대로 푸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많이 풀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질문하지 마라. 스스로 고민해라.
학원에서 대시 풀어주지 마라. 빠른 선행 의미 없다. 복습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문제를 풀면 풀수록 점수가 더 떨어져요. 진짜 정말 그래요.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개념은 책에 있는데 책을 안 보고 문제집만 계속 풀면 거긴 답이 없거든요. 개념이 없잖아요. 문제를 계속 풀어도 풀면 풀수록 점수가 떨어지는데 그게 수학만 그런 게 아니라 영어도 그래요. 스마트폰에 노출되지 않게 만드는 게 사실은 훨씬 중요해요. 왜냐면 그게 안 돼 있으면 그 다음 단계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최고 수준의 친구들은 이런 몰입을 경험한 친구들이에요. 초등 때 꼭 통제를 해주시고 그걸 중등 때까지 쭉 이어가셔야 돼요. 깨치동에 있는 애들 그럼 다 좋은 대학 가야 되죠?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시험의 핵심은 이거예요.